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해서 따져볼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근의 부호를 아직도 좀 따지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이 나오면 일단 판별식까지는 다들 생각을 하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를 따지는 방법은 그냥 외우세요. 합곱디입니다. 합곱디.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는 합곱디. 합곱디.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는 0에 대해서 이때 a랑 b랑 c는 상수겠죠? 그 다음에 a는 2차 방정식이니까 0이 아니겠죠. 이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근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두 근의 부호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을 거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을 거고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건으로 두 근의 합을 보라고 한 거야. 합. 이 합이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얘기한 거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를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면 저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0보다 크게 되겠죠. 두 근의 이 합이 양수를 두 개 더한 거니까 얘가 0보다 커진다는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두 근을 은근일 거 원해. 그러면 얘네들은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은 걸 원하겠죠. 그래서 합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 서로 이렇게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좀 애매해. 만약에 한 근이 2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다른 한 근이 1이 돼버리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버리거든. 그래서 이때는 부호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조건에 양근의 크기와 음근의 크기 중에서 양근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여기다 적어줄까? 근데 만약에 if 양근의 크기를 그냥 플러스라고 할게. 양근의 크기와 이 음근의 크기 중에서 양근의 크기가 더 크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근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이 값이 는 0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음근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건 예를 들면 0을 기준으로 음근의 크기가 더 큰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2랑 1 같은 거거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되겠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 if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조건에 맞으면 사용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으면 어떤 것도 쓰면 안 돼요. 괜히 아무거나 썼다 틀린다잉.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을 했으니까 곱을 해볼 거야. 두 근의 곱이 뭐더라? 두 근의 곱은 그치,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가 뭐더라? a분의 c죠.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따질 거예요. 곱에 대해서는 a분의 c니까 이 a분의 c. 둘 다 양수면 곱도 0보다 크겠죠? 둘 다 음수면 그렇지. 둘 다 곱이 또 0보다 크죠.
한근은 0보다 크고 한근은 0보다 작다 그러면 곱이 0보다 작아질 거예요. a분의 c가 0보다 작아지겠죠. 우리가 이때 판별식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두 개 다 실근이겠죠.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허근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의 부호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실근만 부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근은 양수, 두 근 다 양수다. 그럼 일단 판별식 D가 뭐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4분의 D는 짝수 공식 b'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써주는 거였는데 두 근의 합은 판별식 D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면 둘 다 실근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0보다 크다고 하면 안 되죠. 두 근이지만 서로 다른이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을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그때는 D가 0보다 크다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지만 그 조건이 없다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음근인 경우도 똑같아요. 양근 음근인 경우는 분명히 서로 다르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봐. 봐봐. 이 a분의 c가 0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이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보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보면 이쪽으로 꺼낼까?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건 곧 a와 c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그렇지, 다르다.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D 볼까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 곱하기 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겠지. 부호를 바꿨으니까. 근데 이때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b제곱에다가 양수인 마이너스 4ac를 더하면 두 개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큽니다. 0일 수도 없어. 얘는 확실히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게 사실은 저절로 따라오거든. 요 조건에 있으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곱이 0보다 작다는 조건, 요 조건이면 쭉쭉 해서 결론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건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얘는 굳이 문제 풀 때 조건으로 안 쓰는 게 시간 관리상 좋겠죠. 어차피 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얘는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한 번 더 계산하지 않더라도 답은 나올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두 근이 모두 다 양근이다. 그러면 합, 곱, D 둘 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합이 0보다 크다, 곱이 0보다 크다. 그리고 D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때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있으면 D가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합은 음수인데 곱은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역시나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있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거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합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 또는 양근의 크기와 음근의 크기에 대한 누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때는 이걸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써야 되지. 이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두 근의 곱은 당연히 0보다 작아질 것이고 이때 판별식은 이런 조건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쓰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쓰세요. 근데 요게 혹시 당연하다 그러면 안 써도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합, 곱, D입니다.